경기도 가평의 안개 자욱한 새벽. 58세 박진우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귀향한 지 1년. 서울시청에서 공무원으로 30년을 버티다 조기 퇴직한 후 고향 가평으로 내려온 것이었죠. 아이고, 진우 씨 또 일찍 일어났네. 텃밭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이장 강춘배였어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는 강춘배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이장님. 도시 생활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새벽부터 눈이 떠지네요. 박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장과 마주칠 때마다 뭔가 거북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장이 박진우의 아버지 얘기를 꺼낼 때면 그 불편함은 더욱 짙어졌죠. 내 아버지, 진짜 땅 욕심 없던 양반이지. 그 넓은 산 다 팔고도 한마디 없이 사셨으니. 또 나왔습니다. 이장의 입버릇처럼 된 말. 박진우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죠. 강춘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산 좀 봐. 이제는 다 외지 사람들 별장 들어섰지. 내 아버지가 그때 조금만 더 버텼어도. 말을 흐리는 강춘배의 눈빛에서 박진우는 무언가 떠올렸습니다. 5해 전 아버지 박만석이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진우야, 산을. 그때는 병세가 깊어져 말씀을 잇지 못하셨죠. 박진우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아, 참. 이장님, 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이 좀 나왔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강춘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을 되찾았죠. 서류? 뭐 중요한 거라도 있던가? 잘 모르겠어요. 지적도 같은 것도 있고. 이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이 서 있었어요. 옛날 서류는 다 버려. 내 아버지도 그러라고 했을 거야. 그런 거 들추면 쓸데없는 말이 나올 뿐이야. 갑자기 퉁명스러워진 말투에 박진우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장은 서둘러 자리를 뜨며 말했어요. 나중에 마을회관으로 한번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박진우는 이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요한 마을 생활,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는 뭔가 불온한 기운이 느껴졌죠.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산책하던 길이었죠.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 정상에 오르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새로 지은 전원주택 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다 누구 땅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내려오던 중 박진우는 우연히 70대로 보이는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박진우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만석이 아들 아닌가? 네, 아버지 아시나요? 노인은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 집으로 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는 서둘러 지팡이를 짚고 내려갔죠. 박진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모두가 뭔가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고 단지 만석의 아들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박진우는 그 안에 짧은 메모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만석의 아들이라면 이 장을 조심해. 너희 아버지 땅 문서를 확인해봐. 박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단서, 이 장의 미묘한 태도, 산속에서 만난 노인의 은밀한 제안,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메모까지. 이 고요한 마을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박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장 강춘배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이죠.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의 깊은 곳에서 오래된 비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박진우는 벌써 3시간째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어요. 먼지 쌓인 서랍장, 오래된 책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 어린 시절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대체 뭘 남기신 거예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살폈을 때 손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갈색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진우에게라는 글씨가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지적도와 함께 1974년 임야 매입 계약서라는 타이틀이 박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종이 한 장. 박진우는 숨을 고르며 그것을 펼쳤습니다. 진우야, 이장 강춘배는 절대 믿지 마라. 너에게 이 땅을 맡기고 싶었으나 때가 아니었다. 마을 뒷산 삼성리 786번지. 그 땅은 원래 우리 가족의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박진우는 글을 읽는 내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는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특히 이장 강춘배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것이 충격적이었죠. 삼성리 786번지. 지적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집원은 마을 뒷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 곳이었죠. 박진우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구청에 도착한 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서류 처리에는 익숙했죠.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이다 말했습니다. 삼성리 786번지요? 현재 소유자는 강민호 씨네요. 강민호라고요? 혹시 소유권 이전 내역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1989년에 박만석에서 강민호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박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땅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땅을 이미 팔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메모에는 분명 그 땅은 원래 우리 가족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민호가 누군지 아세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우는 물어보나마나 한 질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구청을 나와 곧장 전원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철문으로 된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한 중년 남성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용기를 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단지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남성은 박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쪽 끝에 있어요. 근데 여긴 입주민 아니면 못 들어가요. 아, 네. 혹시 강민호 씨라는 분 알려나요? 남성의 표정이 갑자기 경직되었습니다. 왜요? 강민호가 누구죠? 이 땅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남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이장 조카예요. 근데 그 사람 30년 전에 미국 갔어요. 여기 관리는 다 이장이 해요. 그 말을 남기고 남성은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강민호가 이장의 조카라니.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우는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 필체가 평소 아버지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게다가 매매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았죠. 당시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말끝을 흐리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서류를 서둘러 숨긴 뒤 문을 열었어요. 어제 산에서 만났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박진우는 황급히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이름은 한승호라네. 자네 아버지하고는 50년 지기였지. 아, 한 어르신. 어제 산에서. 한승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산에 올라온 걸 보고 만석이가 생각났네. 그 사람도 매일 그 산길을 올랐거든. 노인의 눈에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우는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아버지의 땅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승호 노인은 잠시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만석이 땅이었어. 근데 강춘배가 빼앗았지. 강춘배는 그때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하고 짜고 서류를 조작했어. 만석이가 그걸 알아내려고 했는데 노인의 말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창밖을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장이 오고 있어.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건 절대 말하면 안 돼. 한승호 노인은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춘배 이장이 현관에 나타났죠. 진우야, 마을회관에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직접 왔어. 이장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진우는 긴장감을 감추며 이장을 맞이했어요. 네, 이장님. 아침부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느라 잊고 있었네요. 강춘배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옛 사진첩에 시선이 멈췄죠. 옛날 사진 보고 있었나? 만석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 땅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살다간. 또 나오는 그 말. 박진우는 속으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이장의 본심은 너희 아버지는 땅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아까 구청에 다녀왔어요. 삼성리 786번지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강춘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죠. 아, 그 땅, 내 아버지가 팔았잖아. 다 오래된 일인데 왜 파고들어? 팔긴 했는데 왜 그렇게 싸게 팔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강민호라는 분이 이장의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죠. 내 아버지 땅 얘긴 그만하자. 돌아가신 분 이름 더럽히고 싶나? 남들 다 잊은 얘기야. 박진우는 이장의 반응에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분명 비밀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버지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었죠. 이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 그런데 진우야, 옛날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아. 자꾸 파헤치다간 자네한테도 좋을 게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이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진우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그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일찍 일어나 자동차를 몰고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토지 관련 서류를 찾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가평군 삼성리 786번지 관련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언제 자료를 원하세요? 1989년부터 90년 사이요. 공무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문서고에 있을 텐데. 잠시만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먼지 쌓인 서류 상자가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꼼꼼히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토지개발 허가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은 강민호였고 신청 날짜는 1989년 11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발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첨부된 문서들이었어요. 786번지 주변 토지들이 차례로 강춘배의 친인척들에게 넘어간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1990년 이후의 일이었죠. 이건 계획된 거야. 박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여성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찾고 계세요? 아, 삼성리 개발 관련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박진우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박만석 씨 아들이신가요? 박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닮았네요. 저는 서미경이라고 해요. 30년 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서미경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따 퇴근 후에 이 주소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진우는 의아한 마음으로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하루는 서류들을 더 살펴봐야 했습니다. 오후 5시 박진우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평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있는 서미경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박 선생님. 박진우는 그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미경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전에 토지관리과에서 일했어요. 그때 뒷산 개발건이 있었죠. 네, 오늘 그 서류들을 봤습니다. 서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개발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강춘배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모든 허가를 급하게 진행시켰죠. 그때 군수와도 가까웠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 땅은? 네, 그 땅은 원래 박만석 씨 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유권이 이전됐죠. 당시 담당자였던 김 부장이 서류를 처리했는데 그 사람도 얼마 안 있어 퇴직하고 서울로 갔어요. 이상한 건 그 후에 김 부장이 강원도에 별장을 샀다는 거예요.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뇌물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항의하지 않으셨나요? 서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박만석 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항의하셨어요. 근데 그때 서류가 다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후 서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우가 재촉했어요. 얼마 후 어떻게 됐죠? 박만석 씨 부인이 가스폭발 사고로. 박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고가 떠올랐어요. 30년 전 8살이었던 박진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경찰과 구급차가 있는 집을 보고 달려갔었죠. 아버지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다만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죠. 그리고 그 후로 박만석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땅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조용히 지내셨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바깥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박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죽음까지 연관된 일이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진관에 계시던 정씨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분을 찾아가 보셨나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관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사진관이 아직 있나요? 네, 가평시장 입구에 정사진관이라고 있어요. 정수봉 할아버지가 아직도 운영하고 계시죠. 박진우는 다음 날 바로 그곳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미경과 헤어진 후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자동차를 몰았어요. 어머니의 사고,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이장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가평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사진관은 시장 입구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카메라와 사진들이 벽에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이 카운터 뒤에서 나왔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나이였어요. 정수봉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박만석의 아들입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박진우를 바라보다가 가게 문을 잠갔어요. 박만석의 아들이라 오래 기다렸소. 정수봉은 진우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필름들과 앨범이 가득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다니요? 박만석 씨가 그러더군. 언젠가 아들이 찾아올 거라고. 그때 이것을 보여주라고. 정수봉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앨범을 펼치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 장, 경찰서 앞에서 서류를 들고 항의하는 박만석의 모습. 그 뒤로는 젊은 시절의 강춘배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장, 군청 앞에서 토지 개발 현수막이 걸리고 그 앞에서 웃고 있는 강춘배와 몇몇 공무원들. 세 번째 장,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집 근처에서 뭔가를 살피는 사람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9년 12월 19일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건 증거요. 박만석 씨가 모아둔 증거. 하지만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요. 박진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앨범을 넘기며 또 다른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어린 시절의 자신이 산에서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용서하거라. 아버지가 너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눈물이 박진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정수봉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심하게. 강춘배는 아직도 이 마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 저 한승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바로 여기 와요. 한승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진우는 서둘러 사진관을 나섰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한승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어둡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승우가 땀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춘배가 알아버렸어. 내가 증거를 찾고 다닌다는 걸. 지금 마을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한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자네가 모르는 게 있네.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강춘배 덕분에 살고 있어. 그 개발 사업으로 다들 이득을 봤거든. 만약 자네가 그 일을 파헤치면. 말끝을 흐리는 노인의 표정에서 박진우는 깊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진실을. 방 안의 주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도울게요.
이제 강춘배의 횡포는 끝나야 해요. 박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동력을 얻었습니다. 두렵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네요. 한승호의 집에서 나온 박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새로 알게 된 사실들로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아버지가 평생 침묵하며 품었던 비밀, 그리고 마을 전체가 연루된 거대한 음모. 어서 오십니다. 진우 선배님. 집 앞에 도착하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누구시죠?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대한법무사사무소 소속이에요. 선배님 친구분이신 최영수 변호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박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알고 지내던 최영수에게 어제 전화를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사람을 보내올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오시죠. 거실로 들어서자 김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선배님께서 토지 소유권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저는 부동산 등기 전문 법무사입니다. 박진우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을 김도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 이상한 소유권 이전, 사진 속 증거들까지. 김도연은 집중해서 들으며 중간중간 메모를 했어요. 서명 위조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30년이 넘은 일이라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시 서류들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혹시 진우 선배님 아버님의 서명이 담긴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박진우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옛 통장과 계약서 몇 개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들을 꼼꼼히 비교하며 말했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박진우가 문을 열자 친형 박진철이 서 있었어요. 59세의 박진철은 동생과 달리 몸집이 크고 떡 벌어진 체격이었습니다. 박진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김도연을 노려보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형? 잠깐만. 진정해. 이분은 법무사 김도연 씨야. 내가 아버지 땅 문제로.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 왜 그런 오래된 일을 파헤치고 다니는 거야? 이장님이 전화했어. 내가 온 마을을 들쑤시고 다닌다고. 박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현관은 아버지 임종 이후로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형,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아? 진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와서 소용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럼 어머니 사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박진우의 질문에 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단순 사고였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사고가 아버지가 경찰서에
항의한 바로 다음 날 일어났다는 건 진철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동요가 스쳤어요. 난 모르는 일이야.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요. 그가 나가자 방 안에는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진철이 입을 열었어요. 넌 어렸으니 잘 몰랐을 거야. 그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덮어야 할 이유가 돼? 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몰라. 그때 이장이, 아니, 강춘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어머니 사고 이후에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어.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한 거지. 그래야 적어도 남은 가족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 박진우는 형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밝고 활기찼던 아버지가 어머니 사고 이후 말수가 적고 어두워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형,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유언은 나한테도 있었어. 그 땅은 형한테 넘긴다고 하셨어. 박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래, 아버지는 죽기 전에 나한테 유언을 남기셨어.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는다고.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그건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내게 메모를 남기셨어. 그 땅이 불법적으로 빼앗긴 것이라고. 진철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런 메모 따위 증거가 될 수 없어. 내가 가진 유언장이 법적으로 더 유효하다고. 형이 정말 그런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 진철은 대답 대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일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진우야. 넌 서울로 돌아가. 여기서 이상한 짓 하다간 너만 다쳐. 그 말을 남기고 진철은 집을 나갔습니다. 박진우는 혼란스러웠어요. 형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이상한 태도, 그리고 유언장이라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이튿날 아침, 박진우는 한승우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게, 진우. 한 어르신, 제 형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박진철이요. 한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철이, 그 아이는 복잡한 녀석이야. 어제 갑자기 찾아와서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자기에게 있다고 했어요. 땅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가졌다고요. 한승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게, 진우야. 긴 얘기가 될 것 같군. 두 사람은 처마 밑 평상에 앉았습니다. 한승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어요. 그때 말이지. 이장이 경찰서장이랑 짜고 너희 집에 무슨 문서 가져다 놨다더라. 내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지. 무슨 문서요? 마약 관련 서류였어. 내 아버지를 마약 밀매범으로 몰 수 있는 서류였지. 당시 강춘배는 경찰서와 결탁해 있었거든. 너희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크게 다퉜다고 해. 그리고 다음 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가스폭발 사고가 났다는 거군요. 한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어.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다들 강춘배가 무서웠으니까. 그럼 제 형은요? 진철이는 뭔가 알고 있었나요?
한승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철이는 그 아이는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어. 왜 아버지가 강춘배에게 대항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지. 그래서 결국 뭐요? 결국 강춘배 편에 섰어. 어머니 사고 이후 진철이는 점점 이장과 가까워졌어. 특히 내가 서울로 대학 가고 난 뒤에는 더 그랬지. 박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이장 편에 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내 형이 사업 실패하고 빚을 졌을 때 누가 도와줬는지 알아? 강춘배야. 그 대가로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박진우의 머릿속에 어제 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유언은 나한테도 있었어. 그 땅은 형한테 넘긴다고 하셨어.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형이 이장과 손을 잡은 거군요. 한승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야, 너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강춘배는 이 마을에서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혼자가 아니에요, 어르신. 이제 증거도 있고 법무사의 도움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마을 사람들이 저를 돕겠다고 했잖아요. 한승호의 눈에 걱정이 깃들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마을 사람들 중에도 강춘배 편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한승호의 손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장님이 마을회관에서 진우 아저씨 욕을 해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박진우와 한승호는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앞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에서는 이장 강춘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석의 아들이 옛날 일을 들춰내서 우리 마을을 망치려 한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발전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박진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노려보았어요. 왔구만, 박진우. 박진우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님, 제가 들춰내려는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땅이 어떻게 이장님 조카 이름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에 대한 진실이요.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아버지는 합법적으로 땅을 팔았어. 그리고 내 어머니 사고는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야.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회관 뒤쪽에서 박진철이 나타났어요. 동생아, 그만해. 아버지도 이제 그만두라고 하셨어. 박진우는 형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난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진철은 이장을 힐끗 보고는 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둬. 넌 아무것도 몰라. 이장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박진우는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 당신도 이장의 공범이에요? 우리 아버지 서명을 위조하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우, 조심해서 말해. 내가 지금 마을 이장을 모욕하고 있어.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곧 법정에 제출할 겁니다.
이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 회복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들으셨죠?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뒤집으려 한다니. 이건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몇몇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주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이장님, 그때 박만석 씨가 경찰서에 찾아갔던 일.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장은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었어. 아니야, 있었어. 나도 봤어.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문서, 그리고 증인들. 그 말에 이장 강춘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뒤를 박진철이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회관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점차 박진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말해주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의 오래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시작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 마을 전체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을회관에서의 소동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법무사 김도현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내리는 가을비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서류들은 확실히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해 보죠. 김도연의 말에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진철 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진우야. 우리 좀 만나자. 진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려 있었어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형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개 자욱한 가평 저수지 근처 낡은 정자에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형? 진철은 한동안 말없이 저수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 사이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난 많은 실수를 했어. 박진우는 놀란 듯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진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잖아. 말씀도 없으시고 무기력하셨고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 왜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정자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 소리가 진철의 낮은 목소리와 섞였어요. 그래서 내가 강춘배를 찾아갔어. 19살 때였지.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됐는지 묻기 위해서. 그랬더니 강춘배가 내게 말했어. 내 아버지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철은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대학 등록금을 대줬어. 그 다음엔 취직을 도와줬고,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금을 대줬지. 그 대가로 나는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세가 깊어지셨을 때 강춘배가 불렀어.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내가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에 바빠 못 온 사이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했어. 박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왔어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고 빚쟁이들이 문 앞까지 쫓아왔어. 강춘배가 그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했어. 단지 위임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박진우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우리 가족의 땅을 빼앗기게 한 거야. 나는 몰랐어. 그냥 무슨 행정 절차인 줄만 알았다고. 그게 아버지 땅과 관련되어 있을 줄은. 진철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됐지. 그때는 이미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강춘배에게 팔린 뒤였으니까. 두 형제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어요. 얼마 후 진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돌아오고 아버지의 메모를 찾아내고 모든 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보니 내 죄책감이 너무 커져버렸어. 진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위조한 위임장이야. 그리고 이건 강춘배가 나한테 쓰라고 했던 유언장 초안이고.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진철이 말한 대로 위임장과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에는 박만석의 모든 재산은 장남 박진철에게 상속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이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강춘배 계획은 이거였어. 내가 아버지 유언으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그가 나한테서 그 권리를 사는 거지. 물론 헐값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박진우는 형의 털어놓음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형, 이제 어떡할 거야? 진철은 꺼져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망했어. 강춘배 지시로 그 유언장을 가지고 이미 두 군데 부동산에 가봤거든. 그런데 덜컥 내가 증거를 들고 나타난 거야. 강춘배는 날 죽이려 들 거야. 무슨 소리야? 강춘배는 이미 이 마을에서 세 사람을 죽였어. 너희 어머니도 그 중 하나고. 박진우는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강춘배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도 죽였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어요. 무슨 말도 안 돼. 1988년 마을 주민 장수철. 강춘배의 개발 계획에 반대했었지. 등산 중 추락사했다고 발표됐지만 사실은 진철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 면사무소 공무원 하나가 강춘배의 비리를 들추려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 그리고 이제 날 제거하려 들 거야. 박진우는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같이 경찰서에 가자.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진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방 경찰은 소용없어.
강춘배는 그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울로 가야 해. 그때 갑자기 정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형제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빗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철, 배신자처럼 구는구나. 강춘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뒤로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마을 사람은 아니었죠. 강춘배 이장님.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춘배가 천천히 정자로 다가왔어요. 나는 널 믿었어. 30년 동안 믿었어. 그런데 이렇게 동생하고 짜고 날 배신하는구나. 이장님, 전 그냥 진실을 말하려는 것뿐입니다. 박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춘배의 눈빛이 살벌해졌어요. 진실이라. 30년이 지난 일을 왜 파헤치지?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죠. 강춘배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는 진철을 향해 소리쳤어요. 내 동생을 데리고 당장 이곳을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제발 이제 그만해요. 저희는 그냥 닥쳐. 이 배신자야. 강춘배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어요. 박진우와 진철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장님, 진정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강춘배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 마을은 내 마을이야. 내가 키운 마을이라고. 누구도 이걸 망치게 놔둘 수 없어. 강춘배가 천천히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진철이 몸을 날려 박진우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강춘배를 향해 달려갔죠. 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진철의 몸이 그대로 쓰러졌어요. 박진우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강춘배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권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강춘배의 부하들이 황급히 그를 끌고 도망쳤어요. 박진우는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 진철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 괜찮아. 곧 구급차가 올 거야. 진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어. 하지만 이제 난 자유로워. 30년 동안의 무게에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제발 버텨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철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 금고 뒤, 거기 더 많은 증거가. 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박진우는 형의 몸을 안고 울부짖었어요. 비는 계속해서 두 형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진철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는 신속하게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박진우에게 상황을 물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강춘배라. 그 이장 말이죠? 이런 큰일이네요.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꼭 잡아야 합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박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진철은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박진우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법무사 김도연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우 선배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진우는 침통한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형님이 강춘배를 막아서다가 총상을 입으신 거군요? 네. 형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켰어요. 김도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이 되었네요. 경찰이 강춘배를 체포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우가 급히 다가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 형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틀이 고비가 될 것 같네요. 박진우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형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서재, 금고 뒤,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강춘배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게요. 그 증거가 있어야 강춘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김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의했습니다. 박진우는 경찰의 보호 아래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희생.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죠. 형, 제발 살아남아요. 우리는 이제 막 진실을 찾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빗줄기는 점점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이요. 어두운 밤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경찰 한 명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은 적막했고 군데군데 형과 이장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여기가 아버지 방입니다. 경찰관은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진우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금고는 벽난로 위에 있었지만 형이 말한 금고 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혹시 금고를 벽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무거운 금고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러자 벽에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진우는 손을 넣어 더듬어 보았고 비닐로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비닐을 풀자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봉투 위에는 우리 아들 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필체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머니의 편지. 경찰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시면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관이 나간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지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진우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엄마가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두렵고 슬픈 마음이 가득하단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편지를 통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는 말이 없지만 항상 너를 생각하셨단다. 땅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끝내 말하지 못했지만 널 지키고 싶으셨단다. 강춘배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아버지의 땅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지. 진우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때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제 나는 우연히 우리 집 서류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마약 거래 증거였지. 물론 조작된 것이 분명해. 강춘배가 경찰과 짜고 아버지를 협박하려는 거야. 내일 나는 이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직접 말하러 갈 거야. 이 편지와 증거들은 금고 뒤에 숨겨놓았어. 작은 열쇠는 아버지 낚시통 속 금속 상자를 여는 열쇠란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였어요. 그는 급히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우야, 너는 형과 함께 서울로 가야 해. 이 마을에 남아있으면 위험해. 아버지도 곧 따라갈 거야. 강춘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 자라서 강해졌을 때 이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해.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마지막 문장에서 진우는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너와 진철이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래. 그리고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라는 말. 하지만 그는 형을 지키지 못했어요. 형은 지금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는 정신을 차리고 편지에 적힌 낚시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장 구석에 오래된 낚시 도구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녹슨 금속 상자를 발견했고 어머니가 남긴 열쇠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이건 상자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그것은 원본 땅 문서였어요. 아버지 박만성 명의로 된 조작되기 전에 진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1989년 10월 5일 강춘배와의 대화. 진우는 급히 아버지의 서재를 뒤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아직 작동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후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석, 이제 그만 포기해. 내 땅은 이제 내 땅이야. 강춘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지만 지금과 같은 오만한 톤이었어요. 강춘배, 당신이 아무리 위협해도 난 포기 못해. 그건 우리 가족의 땅이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우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인하고 단호했는지.
내가 경찰서장한테 가봤자 소용없어. 그는 이미 내 사람이야. 게다가 내 집에서 발견된 마약 거래 증거는 어떡할 건데? 그건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 증명해봐. 내가 감옥에 갈지 아니면 순순히 땅을 넘길지 선택해.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고 아버지와 강춘배의 격렬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강춘배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경고하는데 박만서, 이 일에서 손 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위험해질 거야. 특히 부인과 어린 아들들. 그 말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알았어.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볼게.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결국 강춘배에게 굴복한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것은 분명 강춘배의 경고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찰관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탁자 위에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경찰관의 모자가 떨어져 있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돌아서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의식이 흐려지기 전 진우는 강춘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진우야, 진우야.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흐릿한 시야로 보니 그의 앞에는 한승우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행이다. 정신이 들었구나. 진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는 한승우 노인의 집이었어요. 그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강춘배가 널 공격했어. 다행히 우리 손자가 지나가다 봤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널 구했단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한승우가 그를 부드럽게 눌렀어요. 천천히, 아직 무리하면 안 돼. 경찰관은요? 병원에 있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듯 몸을 일으켰어요. 테이프와 서류들, 어머니의 편지. 걱정 마. 다 여기 있어. 한승우는 탁자 위에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진우가 찾은 모든 증거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강춘배는요? 도망쳤어.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대. 내 형 총격 사건이 뉴스에 나온 뒤로 상황이 커졌거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형은 어때요? 한승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위독해. 하지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대.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형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희생. 그것은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모든 잘못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어르신, 제가 찾은 증거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편지와 아버지가 녹음한 테이프, 그리고 원본 땅 문서까지. 한승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강춘배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겠구나. 네, 하지만 먼저 형이 깨어나야 해요. 형의 증언도 중요하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법무사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진우 선배님,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김 선생님,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김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강춘배가 체포됐습니다. 진우와 한승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디서요? 인천항에서요.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도망가려던 참이었대요. 지금 서울지검으로 이송 중입니다. 진우의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강춘배가 잡혔다니. 30년 동안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진철 선배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아직 약하시지만 말씀도 하실 수 있대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니. 그는 안도감과 기쁨에 어깨를 떨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한승우가 말렸습니다. 진우야, 넌 아직 몸이 약해. 내일 아침에 가자. 하지만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형을 봐야 해요. 결국 김도연이 차로 진우를 병원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진우는 어머니의 편지와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김도연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이제 강춘배는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 형의 병실로 향하는 동안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형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었어요. 형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창백한 얼굴의 진철이 보였습니다. 그는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진우가 들어가자 진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야.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형? 진우는 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진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제 다 괜찮아요. 강춘배가 체포됐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어머니의 편지와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 그리고 원본 땅 문서까지. 진철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가 남긴 단서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어요.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정말 형편없는 형이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마지막에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진철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넌 끝까지 진실을 찾아냈으니까. 진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따스함이 번져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이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형,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진실 위에서. 진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고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 한 달 후 가평군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군수, 군의원, 검찰, 경찰, 그리고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였어요. 지역 방송국까지 취재를 나온 상태였죠. 가평 토지비리 공개청문회라는 현수막이 회관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 아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법무사 김도현과 최영수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형 박진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형?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검찰 측 대표인 서진혁 검사가 단상에 올라 청문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평군 삼성리 일대 토지 개발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입니다. 30년 전 발생한 토지 소유권 불법 이전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서 검사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진우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증인석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 아버지의 메모를 발견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선서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없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진우는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석이 남긴 메모, 어머니의 편지, 발견한 녹음 테이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그의 이야기는 회관을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었어요.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셨고 어머니는 그 진실을 밝히려다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강춘배 전 이장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녹음한 테이프는 큰 충격을 주었어요. 강춘배의 협박과 위협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으니까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테이프가 재생되자 회관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강춘배의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절박한 항변. 녹음이 끝나자 많은 마을 주민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녹음은 1989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녹음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경찰서장에게 진실을 말하러 가겠다고 편지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가스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서 검사가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박진우 씨, 이 사건에서 형인 박진철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우는 잠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주었어요. 제 형은 처음에는 강춘배의 편에 섰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세가 깊어졌을 때 위임장을 위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형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마지막엔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강춘배의 총을 맞은 것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서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철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진철은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20살 때부터 저는 강춘배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제게 대학 등록금과 취직을 도와주었고 나중에는 사업 자금까지 지원해 주었죠. 그 대가로 저는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했고 거짓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진철의 고백에 회가 나니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진실을 찾아 나서고 강춘배가 그를 해치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제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죠. 진철은 눈물을 참으며 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춘배가 어떻게 이 마을을 조종해 왔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을 파괴했는지 모두 증언할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한승호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철은 이어서 강춘배와의 모든 거래를 상세히 증언했어요. 그가 어떻게 마을의 권력을 장악했는지, 어떻게 개발 이익을 독차지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증언이 끝나고 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진철 씨, 강춘배와 관련해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진철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강춘배는 총 3명의 살인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 어머니인 이명숙 씨의 가스 폭발 사고, 1988년 마을 주민 장수철 씨의 등산 중 추락사, 그리고 2017년 면사무소 공무원 김태연 씨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까지 이 모두가 사실은 살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에 회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 검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추가 수사 중입니다. 다음으로 마을 주민 중 증언하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한승우 노인을 비롯한 여러 마을 주민들이 차례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 강춘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박만석 가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했어요. 특히 정수봉 사진관 주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아온 사진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강춘배가 경찰과 만나는 모습, 박만석이 항의하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의 사고 현장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배회하는 모습까지. 저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해왔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요. 정수봉의 증언이 끝난 후 서 검사는 마지막 증인을 호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된 강춘배 씨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2명의 교도관에 의해
강춘배가 입장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갑을 찬 손과 초췌한 얼굴이 그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춘배 씨, 귀하는 박만석 씨의 토지를 불법으로 탈취한 혐의와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춘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중을 둘러보았어요. 한때 그를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와 실망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 이 마을을 위해 모든 걸 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저 산이 그냥 있었으면 뭐가 됐겠어? 내가 개발해서 마을이 발전한 거야. 모두가 혜택을 받잖아. 그의 항변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서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박만석 씨의 땅을 불법으로 탈취했습니까? 왜 정당한 방법으로 개발하지 않았죠? 강춘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슬프고 공허했어요. 정당한 방법?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곳이야. 박만석은 그걸 몰랐어. 너무 정직하고 순박했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마지막 말에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함을 비웃는 강춘배가 너무나 미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간 아버지가. 서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명숙 씨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춘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난 그녀를 직접 죽이지 않았어. 단지 경고를 하라고 했을 뿐이야. 사고가 날 줄은. 그의 말에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켰어요. 서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살인교사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현재 살인교사 혐의로도 조사 중입니다. 강춘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떤 변명도 소용없음을 알았던 거죠. 청문회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서 검사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 30년 전 벌어진 토지 비리와 그에 따른 불행한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강춘배 씨에 대해 토지 사기, 문서 위조,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이며 연루된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 검사는 박진우와 박진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신 두 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진철의 휠체어를 밀며 회관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 주민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선생, 정말 오래 참으셨네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만석이 형님이 하늘에서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진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승우 노인이 다가왔어요. 진우야,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어르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땅을 되찾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해야 해요.
한승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거다. 하지만 오늘은 쉬어도 좋아. 긴 여정이었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형의 휠체어를 밀며 석양이 물드는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두 형제는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마침내 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땅을 되찾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시 개인 소유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일부는 마을 공동 텃밭으로, 일부는 어르신들 쉼터로 만들 생각이에요. 진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부를 기부한다고?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땅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족과 정예 그리고 마을 공동체였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진우야. 두 형제는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날 밤 깊은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밝혀지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진우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진실을 찾았습니다. 1년 후 가평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삼성리 뒷산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때 고급 전원주택 단지였던 곳은 이제 박만석 기념공원과 이명숙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공원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1년 전 공개 청문회 이후 많은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강춘배는 토지 사기, 문서 위조,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와 연루된 공무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죠. 그 결과 불법으로 탈취된 토지는 원래 주인인 박만석의 상속인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아저씨, 이 책 재미있어요. 어린 소녀가 진우에게 다가와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다 읽었으면 저기 책장에서 다른 책도 골라봐.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진우는 웃음 짓다가 문득 회상에 잠겼어요. 토지가 반환된 후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땅을 다시 개인 소유로 하지 않고 일부는 마을 공동 텃밭으로, 일부는 어르신들 휴게 공간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놀이터로 바꾸었죠. 진우야, 커피 가져왔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진철이 두 손에 커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형. 진철은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평온해 보였어요. 오늘 도서관 아이들이 많네. 네, 요즘 학교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오세요. 진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어, 진우야.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우리가 함께 한 일이죠. 두 형제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1년 전 공개 청문회 이후 진철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는 이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오늘 한승우 어르신 뵈었어? 진철이 물었습니다. 네, 아침에 텃밭에서 만났어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승우 노인은 이제 90세가 넘었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요. 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야. 그때 두 형제의 시선이 공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아, 오늘이 그날이지? 진철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이 어머니 추모식 날이에요. 두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명숙 추모비 마이너스 진실을 위해 산 삶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추모비 앞에 모였습니다. 노인들, 중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이날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진우는 추모비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이명숙의 30일 주기입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야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도 오래된 비밀에서 자유로워졌죠. 진철이 형제는 추모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꽃을 놓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침묵했던 그들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은 단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용기. 진우의 말에 노인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춘배의 횡포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추모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로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간단한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우는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비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을이 이제는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30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무게 마이너스 가평 삼성리 사건의 재구성이었어요. 진우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쓴 책이었죠. 네, 읽어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선생님, 부모님의 이야기가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마을에 살았거든요. 항상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으로 사셨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이해가 됐어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 시절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으니까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치유 과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우와 진철은 어머니의 추모비 앞에 다시 섰습니다. 형, 지금 이 모습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좋아하실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진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특히 내가 한 일들을,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를 내가 이루어냈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거예요. 형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진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늦게 바뀌었지.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려고 해. 어떻게요? 마을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 아이들 가르치는 일, 모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진우는 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진철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 좋겠다. 두 형제는 추모비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해질녘 노을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진우야, 난 한 가지 결심을 했어. 진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뭔데요? 서울에 있는 내 아파트를 팔려고 해. 그리고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이야. 박만성 마이너스 이명숙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가평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지.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 아파트는 형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으니까. 진우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강춘배에게서 받은 모든 돈을 추적해서 반환할 거야. 불법적인 자금으로 내가 얻은 이익은 모두 사회에 돌려줄 거야. 형? 그러니까 날 자랑스러워하지는 마. 난 그저 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으려는 거니까. 진우는 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우러러보던 형이 이제 다시 그의 마음속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자 그곳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 박 선생님들 오셨네요. 한 주민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우와 진철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무슨 모임인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 마을 발전위원회 첫 모임이에요. 이제 강춘배 없이 우리 마을이 나아갈 방향을 다 같이 논의하는 자리예요. 진우는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도 참여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박 선생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해요. 모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깨끗한 환경 조성,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설 등.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이제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랜 세월 강춘배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진우와 진철은 집으로 향했어요. 달빛이 마을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아버지가 남긴 것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진철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네, 형.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직함과 용기를 남기셨어요. 어머니는 진실을 향한 열정을 남기셨고요. 그 유산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네요. 두 형제는 천천히 걸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들 중 어딘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텃밭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채소 가꾸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었죠. 진우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저도 도와도 돼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작은 호미를 건넸습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해볼래? 아이는 기쁜 표정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우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라고. 땅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나누는 삶.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간. 얼마 후 진철도 텃밭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몇몇을 데리고 와서 채소 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형,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재미있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진철은 환하게 웃었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더 보람차더라. 내가 진작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형제는 함께 일하며 오전을 보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주민들이 도시락을 들고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들, 여기 앉으세요. 노인들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진우와 진철은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마을이 정말 달라졌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네, 강춘배 이장이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 눈치 보고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함께 결정하니 좋네요. 진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왔는지, 그 어둠이 걷히고 이제 새로운 빛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잠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올라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산들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는 깨끗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투쟁과 아픔을 지나 이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마도 하늘 어딘가에서 박만석과 이명숙이 미소 지으며 그들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진우의 발 아래로 마을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쉼터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꾸던 마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진우는 눈을 감고 봄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단지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진우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벌써 여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이야기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우는 그들 앞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비밀이 많았죠. 하지만 한 용감한 아이가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정직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